민간이 50조, 그래서 100조, 그리고 다른 공공부문까지 한 150조 정도가 나간다고 그러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가 예산이 400조 좀 넘었잖아요. 그런데 100조라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죠. 그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비용들이 쓸데없는 수많은 질병 뒤치다거리를 위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사분들도 계시지만 그 비용 중에 일부는 의사들의 어떤 경제적인 상승을 위해서 쓰이게 되겠지만 또 대부분은 약값, 거대 제약회사의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는 쓸데없는 소모적인 작업들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훨씬 멋있고 훨씬 의미 있고 훨씬 흥미진진한 일들이 많이 저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나가지 못하고 비참한 방향으로 계속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에너지를 모으고 또 우리가 인간이 원래 태어난 근본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 도구가 바로 채식이라는 겁니다. 박수 안 치십니까? 그 아유르베다와 요가라는 게 있는데 인도에는 채식 물결에도 소개가 되어 있지만 아유르베다와 요가는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유르베다는 질병을 건강의 상태로 옮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키신. 근데 요가는 건강한 상태에서 인간의 영적인 완성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유르베다와 요가가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채식을 하면 우리의 인체는 수십억 년 동안 고도로 진화를 해온 아주 신비막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생명체입니다.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고도의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연료, 고기의 시체와 고기의 피눈물, 고름을, 노폐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도로 만들어진 인간의 신체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질병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채식을 함으로써 우리는 원래 수십억 년 동안 진화를 해온 또 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전한 그 인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9절에도 나와 있고 1절 3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씨 맺는 열매와 곡식을 음식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진화론적으로도 인간은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은 제가 쓴 과학과 초월의 길목에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서설이 길었는데 오늘 이야기할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삼위일체 채식기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삼위일체 채식법.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삼위일체 채식법. 삼위일체 채식법.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채식법. 삼위일체 채식법.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뭘 몇 개를 골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3개입니다.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시간 관계상 이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 현대 급식이나 이럴 때는 식품군을 따릅니다. 그래서 현대 식품에서는 뭐 단백질군, 지질군, 탄수화물군, 또 뭐 채소 과일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칼슘군 또는 우유군 이렇게 5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 고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 그것을 짤 수 있는 양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세 가지만 식단에 항상 드실 때 세 가지만 잘 골라서 드시면 그것을 빠지지 않게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지 않게 좀 신경을 쓰시면은 영양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통곡류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통곡류. 통곡류. 네, 통곡류는 뭐가 통곡류일까요? 그렇죠. 정제하지 않은 거, 그죠? 현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통밀. 현미와 통밀. 네, 따라해 보십시오. 현미와 통밀. 현미와 통밀. 네, 좋습니다. 현미와 통밀을 드시면 탄수화물과 섬유소, 불용성 섬유소가 잘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영양소가 소장에서 천천히 흡수가 됩니다. 소장과 대장은 장벽의 두께가 달라요. 소장은 점막이 얇아요. 그래서 영양소가 빨리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얇은 점막을 통해 가지고 영양소가 빨리 혈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혈당이 팍 올라가는 거죠. 혈당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끈끈해지겠죠? 끈끈해지면은 피가 잘 안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인체에서는 인슐린을 막 방출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고인슐린 혈증이 되는 겁니다. 인슐린이 고인슐린 혈증이 되면은 암세포도 촉진하고 지방세포 합성도 촉진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백미를 먹는 것과 현미를 먹는 것, 백밀가루를 먹는 거나 통밀을 먹는 것은 아주 사소한 듯이 보이지만 인체에는 엄청난 변화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은 점막 두께가 두꺼워요. 그런데 소장에서 대장으로 갈 때 세균 숫자가 1000배 내지 10,000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유소가 대장을 지나면서 점막과 군락을 이루어야 돼요. 군락을 이뤄서 대장을 잘 지나가야 되는데 섬유소가 부족하면은 그 세균들이 대장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암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삼위일체 식품군의 첫 번째는 무슨 군이에요? 그렇습니다. 통곡류군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통곡류군.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백질과 지질입니다. 지금 현대 영양학에서는 단백질군, 지질군 이렇게 두 개로 나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콩류를 보세요. 콩류는 지금 단백질이 몇 프로예요? 18 내지 20%예요. 지질은 20 내지 30%나 됩니다. 또 종실류를 볼까요? 종실류는 들깨, 해바라기 이런 게 있는데 단백질이 10에서 20, 40에서 지질은 40에서 50%나 됩니다. 또 견과류는 단백질이 15 내지 18%, 50 내지 60%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단백질군, 지질군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채식을 할 때는 콩류, 종실류, 견과류군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콩류, 종실류, 견과류군. 소리가 작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콩류, 종실류, 견과류군. 이 중에 하나만 드시면 됩니다. 뭐 콩류 꼭 드시고 견과류 꼭 드시고 종실류 이렇게 드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콩류만 드시거나 아니면 견과류만 좀 드시거나 종실류만 좀 드시거나.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서 오늘 도시락을 드셨어요. 오늘 도시락 드시니까 어땠어요? 약선 요리라서 맛이 좋으셨죠? 네, 저도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또 이제 영양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또 빠졌을까? 한번 이렇게 봤는데 뭐가 빠졌던 것 같아요? 예, 단백질하고 지질 중에 뭐가 빠졌을까요? 예, 지질이 약간 모자랄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상당히 저는 맛있게 먹었고 기분도 좋은데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시중에 각 분식집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잔치국수 만약에 드신다. 그럼 잔치국수는 뭐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탄수화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하시면 좋을까요? 그렇죠. 콩이 있으면 콩자반 좀 달라고 해서 드시거나 또 견과류 같은 거 있으면 한 5개 가지고 다니시면서 같이 드시거나
또 제가 자주 가는 데는 들깨가루가 비치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깨를 제가 한 2스푼 밥수저로 이렇게 먹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다시 한번 할까요? 첫 번째 3일째 식품군의 첫 번째는 뭐였죠? 그렇죠. 통곡류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죠? 그렇죠. 콩류, 종실류 또는 견과류군. 이렇게 딱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채소류나 과일류 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해초류. 그죠? 예, 김이나 다시마 이렇게 같은 그룹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얘들은 수용성 비타민을 제공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아까 황선수 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파이토 케미칼이라든지 또는 비타민류, 수용성 비타민류, 또 미네랄, 또 여러 가지 알긴산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오셨는데 3일째 채식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군이었죠? 그렇죠. 통곡류군. 아까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네, 두 번째는 뭐죠? 그렇죠. 콩류, 종실류, 견과류류. 네. 그런데 이 콩류나 종실류나 견과류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보시다시피 단백질이나 지질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하시면은 해롭습니다. 식물성이라도. 채소는 미국 영양학회에서 2접시를 드시라고 합니다. 2접시. 그래서 신선하게 드시면 좋고 이렇게 드시면 우리 인체는 이 자연계의 동물을 보세요. 자연계의 동물 중에 사람처럼 막 이거저거 섞어 먹는 동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그럴까요? 걔들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섞어 먹으면 음식들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인체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이거를 분해할까 저거를 분해할까. 그래서 인체에 있는 여러 가지 소화효소가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인체에 있는 에너지가 많이 소진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소진을 하나 볼까요? 이게 이렇게구나. 미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시면 인체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 분유를 보시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위예요. 위. 단백질이 필요한 것, 인체에서. 거의 40 넘죠? 40%가 넘어요. 위는 세포 수명이 3일에서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3, 4일에 한 번씩 세포가 새로 만들어져야 돼요. 또 식도, 소화기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먹으면 간도 마찬가지예요. 간도 여러 가지 소화효소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 식도, 간을 합하면 거의 8, 90%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면역세포나 근육세포가 그렇게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육체 노동을 한다고 해서 그만큼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먹을수록 인체는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하고 또 세포가 그렇게 과잉 활동을 하니까 노화가 촉진이 돼요. 많이 먹을수록 노화가 빨라집니다. 이렇게 많이 먹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의 영양 권장량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자연계에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셀프를 추출을 해보면 거의 종 모양을 가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은 키를 재봤어요. 키를 재보면 중간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매우 큰 사람은 점점 수가 줄어들어요. 키가 작은 분도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연계의 현상들은 대부분 정리분포, 이렇게 종을 엎어진 중심을 두고 좌우로 똑같이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어요. 몸무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단백질이 필요한 양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종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이상치라고 볼 수 있는데 평균 여기 제일 많이 태어난 녀석이 몇 g이에요? 0.675g이죠? 그죠?
그런데 현대 영양학에서는 0.8g으로 이야기해요. 몸무게 1kg당. 왜냐하면 상위 95%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 권장량보다 적다고 해서 자신이 적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권장량에서 20% 내지 30%를 빼면 평균값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0.375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단백질이 영양 권장량보다 절반 이하로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은 굳이 많이 먹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을 과잉을 섭취한다거나 이러면 간성 혼수나 아까 황석수 박사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지금 보시면 칼슘 같은 경우 우리나라 평균 섭취량이 585mg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권장량 750보다는 적지만 평균값보다는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영양 2013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100%가 넘어섰어요. 섭취량이. 단 칼슘만 73%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평균값보다 높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권장량보다 적기 때문에 칼슘을 더 먹어야 되고 그래서 우유를 더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넌센스라는 겁니다. 어떤 그룹의 평균을 잡아놓고 그것보다 권장량보다 적다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죠. 평균은 평균대로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백질 과잉이 되면 단백질은 암모니아로 변해서 요소로 변환이 돼야 되는데 간에서 요소로 변환이 되지 못하면 단백질이 암모니아를 그냥 방출을 해요. 그래서 그 방출된 암모니아가 뇌로 가서 간성 혼수, 이상하게 헛소리를 한다거나 공격성을 만든다거나 이상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막 이유도 없이 뭐 결혼을 앞둔 사람을 막 죽인다거나 길 가는 사람을 막 발로 차고 죽인다거나 이런 일이 요즘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점점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권장량보다 2배 이상의 단백질을 먹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모니아들이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뇌신경을 자꾸 교란을 시켜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제어되지 못하는 행동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또 통풍의 문제들, 또 콜레스테롤은 장에서 여기서 95% 이상 재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데 이로 인해서 인체에 있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 공격성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채식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고기를 먹는 사람이 30% 정도 높아요. 그러면 그만큼 성욕과 공격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것들은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 뭐 폭력 범죄의 증가나 아니면 뭐 성적인 그 범죄들 이런 것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인과관계를 추정을 해서 사전에 차단을 해야지 사회가 좀 더 생산적인 그런 사회로 변할 수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그리고 확실한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채식이 되는 겁니다. 또 고기에는 뭐 햄철이라 가지고 철분 수치가 높다고 권장을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철분 수치가 높으면은 철이 전이금속이라서 여러 가지 촉매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암, 당뇨,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결핍의 영향을 현대의 과잉의 현실에 자꾸 맞추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식물계라는 잡지에 나와 있는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읽어보시고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울증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20년도까지 세계 2위의 질병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우울증의 약물이 SSRI라고 해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세로토닌을 변환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 군이 필요해요. 그런데 비타민 B 군은
현미나 이런 콩류에 많아요. 그래서 채식을 하게 되면 우울증이 개선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제가 박사 학위를 할 때 인체 내 있는 혈액 지표와 우울증을 통계로 인과관계를 추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SCI급에 하나 퍼블리시를 했는데, 제 통계에 의하면 인체 혈액 지표가 우울증을 50%를 설명할 수 있었어요. 메이저 디프레션, 그러니까 주요 우울증을.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증의 절반은 자기의 먹거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과관계를 우리가 단순하게, 자, 삼위일체 채식법 첫 번째 무슨 균이었죠? 그렇습니다. 통곡류는 탄수화물과 불용성 섬유소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 엽산. 불용성 섬유소가 왜 중요하냐면 얘들은 수분을 5배 이상 머금어요. 자기 부피에. 그래서 스펀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소장에서는 영양소를 천천히 제공해주고 대장에서는 불순물을 흡착해서 제거를 해주는 아주 효과적인 영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균은 뭐였죠? 견과류, 콩류, 종실류군. 그죠? 얘들은 필수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오메가3를 원료로 해서 DHA나 EPA 이런 것들을 만들거든요. 육식 동물들은 못 만들고, 근데 인체는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인체의 뇌, 중추신경계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이 높습니다. 고등동물로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는 학교 급식으로 오메가3가 풍부한 견과류나 콩류를 먹여야 된다. 근거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채소류, 해초류, 삼일체 채식법. 세 번째 그는 뭐였죠? 네, 그렇습니다. 채소류, 해초류, 과일류. 얘들은 항산화제. 인체는 산소가 있어야지 우리가 먹은 걸 태워서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산소의 250개 중에 하나는 활성산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활성산소가 잘 제어가 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단백질이나 유전자를 공격해서 돌연변이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항산화제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채소류, 해초류 이런 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골라 먹었는데 혈당 흡수가 적절하게 되고 신경 내분비가 안정화되고 면역계도 안정화되고 뇌 신경 구조도 안정화되고 활성산소가 감소하고 염증이 없어지고 유익한 장내 균총이 만들어지고 세로토닌 합성이 증가하고 도파민 합성이 증가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인체에 수만 가지 유익한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감소하고 비만이 감소하고 심혈관 질환이 감소하고 우울증이 감소하고 염증 질환이 감소하고 암이 감소하고 지능도 개발이 됩니다. 드와이어의 연구에 의하면 채식을 하는 어린이는 고기를 먹는 어린이보다 IQ가 평균 20이 높습니다. 119예요, 평균. 유태인의 IQ 평균이 115라고 나와 있거든요. 채식을 하게 되면 유태인 집단들보다 훨씬 높은 IQ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교분포도로 이동을 하게 되면 상위 집단은 4배 이상 많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비도 개선되고 성세포도 건강해지고 여드름도 감소하고 월경통도 감소하고 월경 기간도 줄어듭니다. 5일 하던 사람이 이틀로 줄어든다. 라는 것입니다. 또 치매도 예방이 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유익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께서 단순히 3일일체 채식법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